7월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영업하시고요. 저는 7월도 300만 원 정도의 월납보험료로 마감을 하고, 또 요즘에는 영업 이외에 이제 신인분 코칭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시간을 쓸수록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죠.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미팅하고 나면 고객님들께 유익한 방향을 뇌에 탁탁탁 각인시키고 와야 된다고. 근데 그 각인시키는 게 컨셉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더 각인이 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각인의 내용이 고객한테 유익하면 유익할수록 그것도 더더더더 각인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고, 또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보장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보장이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자기 상황에 맞게, 전략에 맞게 설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신혼부부라고 했을 때,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배우자 한 명이 유고했을 때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가장에게 사망보험금이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꼭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으로 설정해서 저렴하게 사망보험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자녀가 30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그 상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 권유하는 편이고요. 이렇듯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막 생긴 부부들에게 필요한 사망보험금이 있는 것처럼, 또 노후에는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에게 마땅한 컨설팅이 있을 것이고, 또 40대 50대 분들께 필요한 컨설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객들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연령대를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방향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주고 이해를 시키면 사실 상담이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가 무조건 비싸다고 또는 싸다고, 담보가 무조건 높다고 낮다고, 좋고 안 좋고를 가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유익을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5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나이대는 다양할 겁니다. 어쨌든 이 5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대리점에서 일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보험사로 다 비교를 한 다음에 최적의 보험료와 최적의 담보로 구성을 해서, 만약에 그 50만 원 내던 보험을 한 30만 원 정도로 낮췄어요. 그럼 20만 원 정도가 비잖아요. 그럼 그 20만 원을 저축대금에서 목돈 마련 또는 연금 재원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보험을 상담받는 사람이 나는 뭐 저축이나 연금 재원 마련에 생각이 없고 그냥 담보를 이것보다 2배로 가져가고 싶다. 그럼 30만 원으로 애당초 다운시킨 보험이었다면 나머지 보험료로 담보를 더 넣으면 얼마든지 2배 이상의 담보를 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50만 원 납입하던 보험보다 담보가 훨씬 더 다채롭고 높게끔 구성한 상태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재원이나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듯 고객의 상황에 맞게 또는 고객의 어떤 현재 목적에 맞게 보험을 컨설팅 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일인데, 사실 이런 컨셉 자체를 명확하게 잡지 않고 그냥 이 상품 필요하고 이 담보 필요하고 이 담보가 없으니까 라고 상담만 하기 때문에 너무 상투적인 상담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TV에서도 워낙 보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신청하는 플랫폼도 많기 때문에 뭐 뇌혈관 질환 진단, 협심증, 뭐 이런 확장 범위에 대한 담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세요. 뭐 자세히는 아직도 많이 모르시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투적인 상담, 필요한 부분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는 사실 큰 메리트, 큰 기억으로 각인시키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컨설팅 본질로 돌아와서 한 사람의 불필요하게 세던 보험을 그 사람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남게끔 하거나 보장을 늘려주거나 이걸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고객 만족 서비스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이런 거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대화 속에서 팩트 파인딩을 하면서 캐치하면 되는 겁니다. 또 물론 고객의 연령대, 직업, 그리고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컨설팅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맞게끔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잘 주물러서 고객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상담이 진행이 되게끔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로 고객들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게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생을 데려놓아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대신 기억에서 도무지 안 잊혀지게 스토리를 생생하게 떠올리게끔 설명을 하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뭐 60만 원 정도의 보장성 보험료를 오로지 다 소비되는 보험료로 가져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분들의 보험료를 한 뭐 35만 원 정도로 낮춰드렸고 담보는 동일하게 설정했다는 가정하에 25만 원 정도를 저축대액금 해드렸어요. 그럼 그 저축대액금 해드리는 돈이 쌓였을 때 뭐 한 10년 뒤에 3천만 원이 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단순히 10년 뒤에 3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나중에 지금보다 연세가 더 드시면 아무래도 통장 잔고에 돈이 몇 천만 원에도 있으시면 지금보다 더 힘이 되실 거고, 정말 귀여운 손주를 놀러 왔을 때 용돈도 편하게 주실 수 있고, 아니면 자녀분들께서 정말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선뜻 지원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자녀분들한테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 선에서 처리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사실 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사모님들께서 제일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자녀분들한테 짐이 되는 건데, 그런 거 여기서 비는 보험료 담보를 동일하게 맞추면서 조금만 제대로 설정해서 목적에 맞게끔만 구성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마음이 편하실 거고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뇌경색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심장 질환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진단비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 담보는 동일하게 맞출 거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건강하셔서 병의 진단을 안 받으신다고 하면 이 60만 원씩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아까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쯤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셔도 돈을 다 날리시는 게 좋다고. 근데 하지만 보험이라는 거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건강할 때 이제 건강하다고 주는 건강진단금 같은 형식으로 제가 비는 보험료를 저축대액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고에 좀 여유가 생기실 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듯 고객이 딱 들었을 때 좀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걸 캐치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고객들의 뇌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거, 이게 좀 더 좋은 컨설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단순히 이 상품이 더 좋고 저 상품이 더 좋고 저 담보가 더 좋고 이 담보가 더 좋고 이게 부족하고 이걸 추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리고 고객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서 그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고객이 원했던 거를 달성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우리들이 고객들과의 미팅 속에서 결국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꼭 도달시켜야 될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8월도 화이팅입니다.